자, 여러분들 안녕. 마스크 벗어야겠다. 자, 문제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빨간 펜. 저희가 빨간 펜 보이시나요? 저희가 빨간 펜. 자,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적는 거 다 적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뭐뭐는 일정한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한다. 뭐뭐는 전환경,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우리 1단원 내내 한 거죠. 자, 위치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 자, 지도 얘기 나왔습니다. 지도.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자, 뭘 물어보고 있는지,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지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지도에는 다양한 자연환경, 식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로 활용된다. 지도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너무 쉽죠. 3번도 맞고요. 자, 인구, 도시, 산업, 교통, 문화 등은 자, 지도에 표현되지 않는다. 이건 X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나요? 자, 이건 우리가 인문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인문 환경. 자, 이런 것들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맞죠? 그럼 정답 4번. 지도에 표현된 정보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을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정답 4번. 문제 쉽네요. 자, 그다음 3번. 다음과 같은 지도를 설치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전주시 한옥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한옥마을 관광이죠, 관광. 쭉 보시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관광 지도로서 여행객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면 좋은지 이런 식으로 시간대 코스도 우리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지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한 목적, 이건 관광 지도니까 목적이 관광이 되겠습니다. 관광. 자, 그러면 한 번씩 볼까요? 전주 지역의 기후? 지금 기후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X. 자, 우리나라 국토 전체 한반도 나와 있습니까? X. 자, 문제 풀기 너무 쉽죠, 지금? 지표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죠. 자연재해 관련 없죠. 정답은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니까. 자, 되게 쉽네요, 여러분들. 4번, 4번 6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라가 가족 유럽, 이걸 좀 옮겨볼까? 제 얼굴 지울까? 얼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유럽을 여행하고 작성한 여행일지 일부이다. 소란의 가족이 방문한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영국 나와 있고, 프랑스 나와 있고, 이탈리아 나와 있고, 이집트 나와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 좀 필요할 건데, 여기는 영국이 되겠죠. 여기 영국, 다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가 되겠고요. 오케이? 여기가 이탈리아 될 겁니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됩니다. 독일. 그 다음에 여기는 덴마크.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이쪽 지역의 사회과 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정답이 3번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라오스라는 나라. 여기가 지금 바다죠. 바다고 여기가 육지인데, 라오스는 바다와 접해 있다. 라오스가 여기 있죠? 아니죠. X. 자, 미얀마는 타이의 동쪽에 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우리가 방위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미얀마 어디 있습니까? 타이의 서쪽에 있죠. 그럼 서쪽에 있죠. X 서쪽. 틀린 이유까지 적어주는 버릇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타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 있다. 타이는 캄보디아, 베트남 사이 아니죠. X 사이 아니죠. 4번 캄보디아는
라오스보다 국토가 남북으로 더 길다. 캄보디아 이거니까 라오스는 이렇게 되니까 아니죠. 캄보디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오스는 이렇게 돼 있죠. 길죠. 라오스가 더 깁니다. 그다음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잘 볼 수 있게. 자, 베트남 이거죠. 베트남. 자, 베트남 이거니까 캄보디아랑 지금 국경을 겹하고 있고 라오스랑도 접하고 있죠.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정답 5번. 이런 문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잘 보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뉴스 일기 예보 한 장면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역이 속한 대륙으로 오른 것은 보니까 미국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지? 미국은 자, 어디입니까? 이건데 북아메리카인 거 여러분들 알죠? 오케이? 그러면 북아메리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문제가 참 쉽습니다. 맞죠?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중간고사를 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제 얼굴 넘기시고 제 얼굴이 보기 싫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자, 지도에 표현된 정보 중 종류가 다른 거는 자, 인구, 도시, 산업, 식생, 문화. 오케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렇게 해서 1번부터 요렇게는 우리가 인문환경,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 되겠죠. 근데 식생 같은 경우에는 정답 이건 자연환경이죠. 오케이? 정답 4번이 되겠고, 자, 다음 지도를 바르게 읽은 학생은 자,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북아메리카가 아니고 요거는 남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자, 여러분들 고향. 오케이? 자, 이것도 그냥 눈만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식이 좀 있어야겠지. 요 바다 뭡니까? 요 바다 태평양, 요 바다는 대서양.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사회과 부도 찾아보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한 6번, 7번 했죠. 자, 그러면 페루가 어디 있습니까? 페루 여기 있죠? 페루는 대서양과 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바다? 대서양하고 접하고 있죠. X. 눈만 크게 뜨고 보면 보입니다. 우유니 사막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 수업 시간에 이것도 했었죠. 오토바이 경주할 때. 자, 우루과이 있습니까? 우루과이가 어딨냐? 우루과이가. 응? 우루과이가 여기 있죠. 뭐 아니죠? 아닙니다. X. 자, 그다음 브라질은 니카라과보다 북쪽에 있다. 브라질이 여기 있고요. 자, 니카라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이 남쪽에 있는 거지, 남쪽. 그러니까 X 남쪽. 이런 문제들을 그냥 눈만 크게 뜨고 보면 잘 볼 수 있죠. 자, 안데스 산맥은 안데스 산맥은 이렇게 쭉 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클 부대에다가 한 10번, 아니, 5번 정도 색칠했죠. 맞습니까? 여기, 이 대륙의 동쪽에서, 동쪽은 이쪽이죠. 그럼 서쪽이 이쪽이니까 서쪽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정답 5번이라는 얘기인데, 볼게요. 자, 아콩카과산 어느 겁니까? 이거 삼각형이 산을 나타내는 기호죠. 칠레 요거, 아르헨티나 요거 사이에 국경에 걸쳐져 있다. 맞네요. 정답 5번. 이런 문제 재밌네. 그냥 정확하게 몰라도 눈만 크게 뜨고 보면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맞습니까? 자, 커피 한 모금. 자, 9번 문제. 자,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는 이거는 그냥 이런 원이 기호죠. 보시면 인구 몇만 명, 이렇게 큰 거는 2천만 명, 갈수록 1,500만 명, 1,000만 명, 500만 명, 빵명.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이 원이 작은 것만 찾으면 되죠. 그럼 어디입니까? 당연히 여기네요. 우리 너무 쉽네요. 공부 재밌게 해서 시험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면 가장 완벽한 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1학년들이 중간고사 안 보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이동할 때 기억 니은 코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자, 쿠스코가 여기 있고요. 마추픽추 여기 있고. 자,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런 기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케이? 그럼 기억은 뭡니까? 요거. 일직선이니까, 근데 색깔이 진한 일직선이니까 이거네요. 도보. 그 다음에 니은 코스는 뭐니까? 점선이니까 점선 기차밖에 없죠. 그쵸? 정답 1번. 와, 기호를 푸는 거 쉽네요. 자, 11번.
자, 우리 다음은 외국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다. 자, 우리나라 위치를 주변 국가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주변 국가. 오케이? 주변 국가를 활용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 있냐? 그러면 태평양과 접해 있어. 맞는 말인데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주변 국가를 활용 안 했죠. X. 자,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위도죠. 위도. 그런데 주변 국가를 활용 안 했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버릇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경도. 이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X입니다. 알겠죠? 주변 국가를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근데 하지만 주변 국가 활용 안 했습니다. 자, 중국, 일본 사이에 꼴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 말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우리나라 위치를 위도와 경도,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위도하고 경도, 그 다음에 대륙하고 해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보겠습니다. 북위 33도, 43도, 동경 124도,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위도하고 경도. 그럼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알죠? 기억이 맞으면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여 나타낸 거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맞네요. 이게 이거고 태평양과 접했다. 인연도 맞네. 그러면 정답 1번이라는 얘기인데 그다음 중국, 일본 사이에 있으며 북쪽을 러시아와 이거는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디귿. 오케이. 그다음에 전국을 8개 도로 구분하고 6개 광역시 수업 시간에 다 했었죠 이거? 이것도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물어본 게 이게 아니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오케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자, 13번.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요. 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딱 위도 영도니까 뭡니까? 적도가 되겠네요. 적도. 니은은 경도 영도니까 뭡니까? 본초 좌우선이 되겠네요. 본초 좌우선.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위선의 기준이 된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기억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이, 그다음 남쪽을 남이라고 한다. 맞네요. 자, 니은.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 그린위치 천문대 지나는 가상의 세로선이다. 맞죠? 오케이, 정답이고요. 자, 기억은 적도, 니은은 본초 좌우선이다. 맞고. 기억과 니은은 각국의 국경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뭔 소리일까 이거는? 당연히 헛소리죠 이거는. 오케이, 정답 5번. 문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위치 표현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쉽잖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번. 자, 이거는 도로명 주소죠. 자, 여러분들 집 주소 도로명 주소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를 하기보다는 상식이야, 여러분들. 상식. 중학생으로서. 자, 랜드마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징은 상징물. 랜드마크죠, 이거? 자, 이거 아니죠. 도로명 정답이 2번이고. 위도 경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수행평가지.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거, 자, 이 문제 풀 줄 아는 법 잘 보세요. 자, 수행평가 답안지에다 학생이 받은 점수. 자, 어떻게 푸는 거? 너네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선생님. 오케이? 채점하는 겁니다. 자, 한국과의 위치는 대륙과 해양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를 이용하여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야. 근데 얘가 답을 O라고 했어. 그럼 이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리고 1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오케이? 강문항도 1점이라고 했으니까 1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남이 33도, 43도, 동경 124도, 132도. 일단 뭐가 틀렸습니까? 남이가 아니죠. 북이죠, 북이.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야. X 쳤어. 근데 이 학생이 X 쳤습니까? X 쳤네. 그럼 맞았네. 그럼 동그라미야. 그럼 여기서 1점 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학생의 답안지야, 이게 지금.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 돼보자는 거죠? 자, 3번. 위선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 맞아? 위선의 기준은 적도죠, 적도. 맞죠? 틀렸고. 경선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 거꾸로 썼죠. 그럼 틀린 문장이야. 근데 얘는 맞았다고 했어. 그럼 틀린 겁니다. X. 그럼 빵점. 자, 그 다음에 주변의 경관 중에서 눈에 띄는 사물을 랜드마크라고 한다. 맞고 얘도 맞았다고 했으니까 맞았네요. 그러면 1점.
그럼 몇 점? 1, 2, 3, 3점.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잘 보시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문제 주는 경우 많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도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 자, 그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지구상에 낮과 밤이 나타나고 지역마다 시간이 다른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지구는 하루 24시간 360도 자전하기 때문에 1시간씩 차는 건 몇 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360 나누기 24 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15 나옵니다. 그럼 2번. 그 다음에 17번. 자, 표준시와 날짜 변경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는 본초 좌우선이고, 오케이. 본초 좌우선이고, 이렇게 반바퀴 돌면, 이렇게 반바퀴 돌면, 여기가 날짜 변경선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은 경도 180도다.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고요. 날짜 변경선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본초 좌우선은 경도 0도에 해당한다. 맞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본초 좌우선은 국가별 표준 경선과 표준시를 정하는 기준이다. 이게 기준 맞습니다. 경도 0도니까 경도 0도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는 지도 본 적 있죠. 이게 맞는 얘기고. 자, 서경 60도는 위치한 지역은 본초 좌우선보다 4시간 빠르다. 우리가 본 적 있죠. 이게 본초 좌우선이면 이쪽으로 가면 동경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경인데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빠른 거 시간이 빨라지니까 더해주고 서경 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려지니까 빼준다. 그러니까 서경이니까 본초 좌우선보다 느리겠죠. 느리다. 정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 동경 180도선과 서경 180도선은 결국 날짜 변경선이다. 대체로 일치한다. 맞죠? 대체로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180도선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죠. 가상의 일직선. 근데 우리가 날짜 변경선 알죠? 이렇게 삐뚤삐뚤 그려진 거. 그 이유도 알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였습니까? 육지를 피하기 위해서. 맞죠?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보통 날짜 변경선은 그려지는 게 일직선으로 그려질 거니까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 180도선이 지나는 곳은 12시간 빠르다. 맞는 거죠. 동경이니까 빠르겠죠? 근데 180도선이니까 12시간 빠른 거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자 18번하고 19번 이거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표준시 이렇게 보시면 수업 시간에도 크게 보내줬는데 이거 한번 보고요. 왔다 갔다 할게요. 지도를 보고 옳게 분석한 내용. 자, 옳게 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자,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거 안 봐도 되죠. 여러분들 알죠? 어딘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러시아.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맞죠? 이건 안 봐도 아는 거죠? 근데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자, 확인해 볼까요? 본초 좌우선이 어디입니까? 여기 0도 이거죠. 맞습니까? 일로 가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느려지고 있죠. 시간을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1로 가면 시간을 이렇게 더해주고 있죠.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맞고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하고 니에는 맞는 거. 봐봐. 수업 시간에 재밌게 했던 것 뿐인데 시험 문제도 다 풀리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는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는 시각이 같아야지. 같은. 오케이. 남반구와 북반구는 위도 갖고 나눈 거니까 경도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은 경도 180도 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아까 대체로 일치한 이유 얘기했죠. 각국의 편리를 고려하여 결정했다. 왜 육지를 피했다는 얘기죠 이거. 바다로만 그렸다 이렇게. 1. 정답 3번. 자 19번도 아까 그 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홍보하는 광고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가 시작하는 시간은 이탈리아에서 2018년 5월 21일 날 오후 3시에 열린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와의 시차를 알아야겠죠. 근데 지도에 나와 있지.
근데 지금 이거에서 이 지도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수도가 나와 있어. 그럼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이걸 몰라버리면 못 푸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탈리아의 수도는 여기 로마죠, 로마. 여기. 그럼 보시니까 그럼 쭉 보면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플러스 9죠. 그럼 1과 9 차이는 플러스 8이죠. 맞습니까? 플러스 8, 플러스 8. 자, 그럼 8시간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후 3시가 계산하기 좋게 하면 오후 3시면 15시죠. 맞습니까? 15시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23시가 몇 시입니까? 11시네. 그럼 5월 21일 오후 11시. 정답 3번. 여러분들 24시간제를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특히 군대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시차를 이용한 산업활동. 시차를 이용한 산업활동. 자, 북극 지방은 해가 지지 않는 밤을 체험하는 백야 체험 관광이 발달했다. 이거 여러분들 배운 건 아닌데, 이거는 극지방이죠. 한대기후. 오케이? 자,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백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차, 경도와 연관이 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극지방이라는 건 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위도와 연관시켜야지, 이거는 경도와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를 주로 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밀농사가 활발하다. 이것도 시차와 연관은 없죠.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시차와 연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어떻게 보면 기후와 연관이 더 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자, 이거 D것이 정답이겠네. 미국의 담당자와 인도의 담당자가 서로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요거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재밌게 나온 거죠. 미국하고 인도의 차이가 시차 몇 시간? 거의 12시간에서 13시간. 그럼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여기서 출근하다가 여기 자고 그다음에 여기 잘 때 여기는 출근하고 그럼 24시간 돌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맞고. 날짜 변경에서 해서 가까운 남태평양의 섬들은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어 관광산업이 발생했다. 이거 얘기한 적 있죠. 맞습니까? 동경 거의 끝에, 맨 끝에 가장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맞이 일출을 보고 싶어서 관광객들이 몰린다. 얘기 있었습니다. 정답 5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거의 다 풀었네요. 자, 위도별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 자, 이게 일사량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일사량. 오케이?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받아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열대 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태양을 비스듬히 이렇게 받아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많이 전달 안 되니까 여기는 추워지죠. 한대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현상이 아닌 거랍니다. 아닌 거. 저위도 지역은 연중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게 열대 우림 기후죠. 중위도 지역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맞고. 고위도 지역은 연중 추운 날씨가 나타난다. 맞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추워지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써주는 게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도에 따라 이식조 문화와 산업활동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운 지방의 음식에서는 음식이 빨리 안 상하게 하려고 뭐 매운 고춧가루, 후추, 향신료 막 친다든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타납니다. 22번 어떤 여행 상품 빈칸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거 월이네요. 월. 자, 인천공항 갔더니 뉴질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뉴질랜드 북섬. 뉴질랜드가 겨울이래. 뉴질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북반구에 있습니까? 남반구에 있습니까? 남반구에 있죠. 맞습니까? 호주 옆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뉴질랜드가 겨울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남반구가 겨울은 7월이게, 8월이게, 12월이게? 8월이죠. 우리나라와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죠. 계절 반대. 그래서 뉴질랜드는 겨울이 8월이다.
오케이, 정답 3번입니다. 8월에 만나는 스노보드 체험. 그러니까 이게 상품인 거야. 왜? 우리나라는 8월 달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스키장이 안 되죠. 그러면 8월에도 스키 타고 싶으면 뉴질랜드 놀러 가는 겁니다. 이게 여행 상품인 거죠. 맞죠? 한번. 자, 마지막 문제. 자, 핀란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호주죠. 자, 그러니까 이건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는 12월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달에 오시는 거고. 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이겁니다. 자, 나는 적도본에 위치한 1년 내내 여름이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틀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가는 북반구,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얘기고.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리을.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 자, 계절이 반대이다. 이게 정답은 리을하고 리을이죠. 이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이유, 우리 학습지 정리했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지구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은 4번인데, 그럼 3번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절 반대. 근데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뭡니까? 이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열대기후, 여기는 온대기후, 여기는 한대기후. 요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지금 여기랑 지금 위도가 비슷해. 중위도야, 중위도.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라는 말은 요거를 설명할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채점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단원별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